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9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선생님? 네. 눈 좀 부은 게 약간 줄지 않았어? 아, 그래요? 가서 짰어. 와, 바늘로 사정없이 그냥 뒤에서 선생님이 머리 이렇게 막 붙들고 뒤로 갈까봐 해가지고 짜더라고. 아, 그래요? 아팠어. 엄청 아프겠다. 아팠어. 그래서 휴가는 좀 있어요? 네? 확실히 뜨끔하고 그거 아프니까. 하고 나서 어제 약 바르고 약 먹고 자고 일어났더니 많이 줄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다행이네. 붓기가 확실히 음. 가라앉았네요. 네. 그냥 뭐 더 잘생겨진 것 같아요. 요새 좀 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좀 슬림해져야지. 유튜브 하더니 이제 요새 점점 느끼시나 보죠? 그건 아니고 한 번씩 이게 더 이상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살이 찌면 이렇게 좀 오래 살기 위해서 한 번씩 체중을 줄이는 연습을 하는데 그 텀이 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 강 소장님과 함께 오늘 별별 이슈 첫 번째 소식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서울시 청량리에 성매매업소를 생활유산으로 보존하겠다라는 내용의 발표가 되면서 지금 청량리 620 역사생활문화공간 조성으로 인한 논란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청량리 620이라는 명칭은요. 청량리의 현재 실제 지번인 전농동 620번지를 합쳐서 만들었고요. 동대문구 청량리 4구역 재개발 단지 앞에 청량리 620 역사생활문화공간을 조성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동대문구 청량리 4구역은 4만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8층 지상 최고 65층 4개동 아파트 1425가구와 오피스텔 528실 42층 랜드마크 타워 1개 동에 백화점 오피스텔까지 들어서는 그 바로 앞에 청량리 4구역이 200여 개의 성매매가 모여있던 집장촌을 대표적으로 보존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지금 무슨 집장촌을 보존해? 지금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이게 보면 면적이 3,160제곱미터니까 1,000평이 조금 안 돼요. 한 900평에서 1,000평 사이 정도 되는 부지고 이렇게 딱 한 블럭을 정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제 청량리역이란 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역 앞에다가 뭐 일본에도 이런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영국에도 이런 데가 있고 그러니까 도시들이 오래됐는데 도시 재생하는 과정에서 이 동네가 뭐 하는 동네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영국 같은 데에서도 여기서도 배가 드나들고 정박하고 물건 쌓는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흔적들을 살려가면서 도시 재생을 해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이제 그게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잘 나가는 나라들의 트렌드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조 맞춰서 산업화 시대에 변화하는 모습 속에서 이제 새로운 주택이나 새로운 어떤 건축을 희망하긴 하지만 그 안에 과거의 흔적들을 남기겠다라는 게 서울시의 여러 지역들에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할 때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 공간들이 이제 역 앞에서 온갖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겠죠. 먹고 마시는 공간도 있었을 거고 또 뭐 지금 이제 성매매 업소들도 있었을 거고 병원도 있었을 거고 이제 이런 흔적들을 남기겠다는 건데 당연히 성매매 업소는 지우고 싶은 기억이고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유산일진 모르겠지만 동네 사람들은 싫지. 그렇죠. 저게 무슨 유산이야. 쳐라. 진짜 이렇겠지. 나 같아도 싫어. 근데 이제 뭐 대놓고 성매매 업소 이런 걸 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 다만 남기는 건물들 중에 그런 목적으로 사용된 적도 있는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진 않대요. 서울시 얘기는. 서울시는 아니다. 무슨 소리냐. 있었구만.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쟁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제발 좀 그거 좀 쳐라. 그런 거 두지 말아라. 이제 이런 근데 서울시는 아니다. 우리는 여기를 이제 이 안에다가 뭐 지금 일본에 가면 어디 앞이야? 신주쿠. 예, 신주쿠 가면 뭐 1950년대 모습을 재현한 술집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들처럼 여기도 이제 그런 어떤 공간들에서 관광객들 와서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청량리 앞에 옛날에 이랬대. 뭐 이제 그런 재밌다. 요새는 이런 또 이게 되게 힙하고 이런 게 살아있는
거리들이 되게 인기가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여기 아파트 갖고 있는 내가 소유자야. 맞은편에 아파트 갖고 있는 소유자야. 있으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죠. 이게 싫을 수도 있죠. 이미지가 없으면 기억을 못하면 그냥 옛날 저런 거 있었던 동네에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용산역 앞에 전면 거기 뭐야? 거기가 싹 다 없애버렸잖아요. 거기는 거기에 공원 기부 체납한 부지는 가보면 이렇게 벌판을 이렇게 블럭 딱 쳐가지고 녹지해놔가지고 거기 싹 쳐놨어. 그러니까 흔적이 없지. 그렇죠. 전혀 없죠. 뭐 영등포역도 개발하면 영등포역전 뒤에도 보면 여전히 있잖아요. 나중에 거기 그런 식으로 재생할 건가?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뭐 한 50년쯤 뒤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그게 지금 아무튼 문제는 그거예요.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한남뉴타운 3구역에서도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한남뉴타운 3구역 안에 마찬가지로 이 기부 체납이라고 하는 거는 조합에서 토지등 소유자 조합에서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 만들어서 기부 체납해라, 도로 만들어서 기부 체납해라, 사업 시행자가 해서 내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안에 교회 부지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부지가 이제 공원 이런 거 뭐 예정 이렇게 해가지고 기부 체납 부지야. 그래서 이제 그거 받아서 그럼 거기다 서울시에서 이제 공원 조성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이제 뭐 일종의 유산 같이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자리를 뭐 무슨 박물관이나 뭐 무슨 그런 걸로 이제 바꿔가지고 전용해서 약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려는 어떤 계획이겠지 서울시는. 그때 이제 또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야.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이지 그렇게 용도를 전용해서 뭐 그런 목적으로 쓰는 데가 아닙니다.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야.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분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계속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이 있어. 뭐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 전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뉴스가 이슈화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초의 계획을 서울시가 맘대로 엎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측면에서 사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뭐 기자가 좀 자극적으로 마치 무슨 뭐 집장촌을 보존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 보면요. 최근에 서울시는 세운 3구역 재개발 을지면옥 등 노포 보존을 위해 전면 재검토했고요. 역사문화가치 보존을 이유로 2017년 정비구역을 집권 해제한 종로 사직 2구역도 올해 4월 대법원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금 사업 진행을 맡고 있거든요. 엄청 다른 진짜 치사하게 이것저것 하면서 못 가게 막고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랜드마크 형태의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청량리역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미. 그리고 청량 일대 이런 변화가 시작될 거라는 다 예상을 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도로에 대한 확보도 충분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로가 12m로 확보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도로는 8m로 줄고 공원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게끔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 뭐 예전에 불편한 기억들을 떠올리는 문제도 있겠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안 가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바꿔서 가는 말도 안 되는 행정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되는 거 아닌가. 이 8m 도로면 2차선 아니에요? 2차선 도로죠. 그러니까 12m 하면은 3차선이죠. 네, 3차선 정도 되는 건데 되게 좁은데? 지금도 좁은데 12m도 이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거기다가 신호 주는 차선 하나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넓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아무튼 8m를 이 동대문 구청에서도 이거 이런 도로 문제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의견은 그렇게 했죠. 네. 서울시가 힘이 더 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조합에서는요. 기부 체납한 땅 원래의 목적대로 공원 조성하고 교통량 증가를 대비해 도로폭을 원안인 12m로 조성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시는 역사공간 및 생활유산 보존이 필요하다. 해당 부지에 있는 건물은 숙박 용도이지 성매매업소는 아니니 이런 보존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각종의 입장에서 차이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문제는 원한대로 안 가는 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뭐 그거는 기부 채널 받는 거니까 뭐 이것도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공간의 목적.
네.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하던 시점과 공원은 꼭 잔디밭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제 생각이 좀 지금의 가치는 주어져야 되는 효용은 이쪽이다. 그 부분을 더 높게 판단하고 있나 보지. 제가 이게 괜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가 뭔데 그딴 식으로 얘기할까봐 생각하지만 서울시가 하는 방향이 옳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조합이 말씀하시는 부분에도 당연히 이 재산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밖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힘센 서울시가 이렇게 자꾸 막 원안을 바꿔서 뒤집어가는 게 행정폭력이에요.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아무튼 처음부터 제대로도 구체화된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반발 없이 이견 없이 사업이 완성되는 것까지 순조롭게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미3에 이어 올림픽 선수촌도 정밀 안전 진단 고배를 마셨습니다. 더불어 목동 성산시연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겠는데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재건축의 첫 관문인 정밀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